자, 신용장은 우리가 흔히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이제 처음으로 거래를 해요. 또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거래를 하는데 아직까지 신용관계가 두텁지 않은 사이입니다. 근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가 신용관계가 두터웠다 할지라도 거래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어쨌든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자에게 외상거래 즉 후불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암만 해도 리스크가 많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개입되어지는 신용장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자기 자신의 주 거래은행, 요 은행을 우리가 이제 신용장을 발행한다 해서 발행은행이라 불러요. 그리고 신용장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당사자 수입업자는 발행 의뢰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부탁을 해서 수출상 앞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반드시 우리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영어로 쓰면 Letter of Credit라고 불러요. 크레디트. 여기에 크레디트는 은행의 신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번역하면 LC, Letter of Credit,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는데 어떨 경우에 지급하느냐?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을 이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수입업자가 지금 돈은 없지만 우리 은행이 당신에게 이렇게 우리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를 쓰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우리 은행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수출자가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적이라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확실하게 준다라고 약속하는 편지를 쓰는데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준다라고 해서 신용장은 우리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냥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라고 정의를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는 일단 발행 의뢰인, 우리가 어플리컨트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수입업자를 뜻합니다. 수입업자, 신용장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드로이, 컨사이니, 바이어, 오프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신용장에서는 수입자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어플리컨트라는 표현이 맞아요. 발행 의뢰인. 그 다음에 수입업자의 주 거래은행,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라서 발행은행이라고 합니다. 즉 수출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이 되죠. 그 다음에 신용장을 전달해 줘야 될 은행이 필요해요. 신용장이 그 일반적인 우편으로 해서 수입회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신용장이 전부 다 스위프트라 해서 국제거래금융전산망에 의뢰가 암호화되어서 전달해요. 근데 이 스위프트라는 곳에는 전 세계 은행들만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 전문이 암호화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신용장을 받아서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될 은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 바로 신용장을 전달하는 은행이 되는데 그 은행을 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전달한다 해서 우리가 이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합니다. 통지은행. 그리고 실제로 그 수출자, 베니피셜리,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대금 지급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수출업자라고 하는 사람, 신용장에서는 수출업자라는 표현보다는 베니피셜리라는 용어를 써요. 베니피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수입업자는 발행 의뢰인, 어플리컨트라는 표현을 쓰고 수출자는 수입자, 베니피셜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은행이라는 컨퍼밍 뱅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발행은행 신용이 국제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은행들 이름 아는 은행도 있지만 모르는 은행도 있습니다. 전혀 듣보잡은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이 안 그래도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믿지 못해서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은행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은행이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수입자
국제적에게 물건을 선적을 해서 보내주면 우리 은행이 돈 주겠다 했을 때 실제로 아무리 은행이 개입되어 할지라도 국제적 신용이 부족한 은행이 발행한 이러한 증서를 믿고 거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 즉 발행은행,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들도 이러한 사항을 알아요. 자기들이 은행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적 신용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신용이 굉장히 뛰어난 은행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를 부탁하느냐? 우리 말고도 당신이 우리가 발행하는 이 신용장에 수출자, 외국의 수입자에게 대금 지급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하는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은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당신에게 수수료를 주든지 어떻게 할게요. 좀 도와주세요. 해서 발행은행이 신용장 발행할 때 자기들 말고 대금 지급에 약속하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굉장히 두터운 명망이 나 있는 은행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의 ABC 은행이라는 곳에서 신용장을 발행을 하는데 ABC 은행,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ABC 은행이라 하더라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발행은행 말고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은행 이름이 시티뱅크라 되어 있어요. 시티뱅크. 시티뱅크 이름 다 알죠? 여러분들. 또는 HSBC 뱅크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라든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름 나 있는 거대 글로벌 은행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발행은행은 둘째치고 이 확인은행을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선적하면은 확인은행이 돈 줄 거니까. 그래서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하겠다는 약속하고 확인은행이 대금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별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은행 외에 대금 지급에 대해서 독립적인 별도의 약속을 하는 은행, 우리가 이것을 컨퍼밍 뱅크, 확인은행이라고 불러요. 확인은행. 자, 그 다음에 네고라는 네고시에이팅 뱅크, 매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실제로 신용장은 후불입니다. 후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출자인데 신용장을 받았는데 지금 물건을 선적을 해서 보내주면은 180일 있다가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신용장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적을 열심히 해서 그 선화증권을 발급받고 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돈을 180일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신용장은 원래 후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일짜리도 있고 90일짜리도 있고, 물론 바로 지급되어지는 신용장도 있지만 신용장은 원래 후불이에요. 그래서 30일, 45일, 60일, 90일, 180일, 210일 막 이렇습니다. 길 경우에는 3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선적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 한참 걸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리 보통 어음 할인이라는 개념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돈 받을 날짜가 6개월이나 있지만 여러가지 수수료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제를 받고 돈을 미리 땡겨서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매입, 내고라고 불러요. 내고. 이렇게 내고를 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매입은행. 보통 매입은행은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이 이런 매입이라는 행위를 하게 돼요. 매입은 돈 주고 사는 게 매입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의무가 이행되고 문제가 없는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거 대금 결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은행은 추가적인 이익을 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출자에게 원래 1억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더 9,500만원만 주는 거예요. 500만원은 여러가지 수수료라든지 이자 이런 것들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9개월 뒤에 45일 뒤에 외국의 발행은행이 수출자에게 돈 줄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수출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이 사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입이라고 합니다. 내고라고 불러요. 이렇게 내고를 행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매입은행.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용장과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고 정의한다는 거. 그리고 그 신용장에서는 수출자, 수입업자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발행은행, 발행의뢰인, 수익자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신용장에서는 이런 표현, 물론 실무에서는 은행에서도 발행은행, 수입업자, 수출자 이렇게 쓰죠. 근데 실제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대행무역, 위탁무역이 있을 수 있어요. 대행무역, 위탁무역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 수입하려고 하는 수입업자하고 실제로 전면에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수입업자하고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자하고 계약서상의 수출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위탁무역, 대행무역이죠. 이런 위탁무역, 대행무역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하고 관련되어서는 확실한 걸 요구를 하게 되고 확실하게 대금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 대금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명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자, 수출자라는 표현보다는 발행 의뢰인, 수익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앞으로 이런 데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장의 정의입니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이것을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